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회사 서클,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체인. 이 둘의 관계가 요즘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단순한 파트너십이라고 하기엔 좀 끈끈해 보이죠. 맞아요. 서클이 왜 유독 코인베이스의 베이스를 이렇게 깊이 지원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관계의 속사정을 파헤친 블로그 분석글입니다. 단순히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랄까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바로 그 지점들을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이 왜 베이스에 집중하는지, 이게 앞으로 암호화폐 결제 시장에 어떤 의미를 던질지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깊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큰 변화, 2023년 여름에 있었던 구조 개편부터 봐야겠죠? 센터 컨소시엄이 해체됐잖아요. 네, 이전에는 서클이랑 코인베이스가 같이 USDC를 관리했었는데 이제 서클이 단독으로 발행하고 운영하게 된 거죠. 대신 코인베이스는 서클에 직접 투자를 하고 그 USDC 준비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그 절반 50%를 가져가게 됐고요. 맞아요. 이 수익 공유 구조가 정말 핵심입니다. 이제 USDC 발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두 회사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협력하는 관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USDC 생태계에 운명을 건 공동체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가 된 거죠. USDC의 성공이 곧 서클과 코인베이스 양쪽 모두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구조예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들이 함께 밀고 있는 베이스 체인,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2023년 8월에 출시됐죠. 네, 이더리움 레이어 2인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인데 좀 독특한 점들이 있어요. 어떤 점들이죠? 일단 자체 네이티브 토큰이 없어요. 보통 L2들이 자체 토큰 발행하고 에어드랍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로 생태계 참여 유도하고. 근데 베이스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수수료는 그냥 이더리움 ETH로 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거래 순서를 결정하는 시퀀서 있잖아요. 아, 네, 시퀀서. 그걸 코인베이스가 단독으로 중앙에서 운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체 토큰 없고 시퀀서는 코인베이스가 직접 관리하고. 네, 이게 베이스의 전략을 보여주는 거죠. 에어드랍 같은 투기적인 요소보다는 코인베이스의 그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활용해서 실제 사용성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요. 10억 사용자를 위한 온체인 관문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었죠. 코인베이스 플랫폼의 웹3 확장판, 자기들만의 웹3 유통명으로 만들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른 L2들이 탈중앙화를 강조하면서도 결국 토큰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베이스는 처음부터 목표가 명확해요. 코인베이스 생태계 확장.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서클이 베이스 메인넷 나오자마자 다른 체인들처럼 브릿지 토큰 이런 임시 방편이 아니라 아예 정식 네이티브 USDC를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지원한 거군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베이스 생태계의 USDC를 핵심 통화로 만들려고 자원을 집중하는 모습이죠. 앞서 말한 수익 공유 구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베이스에 집중할까요? 일단 코인베이스 사용자가 엄청나잖아요. 수억 명의 잠재 고객이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이거 엄청난 메리트죠. 강렬하긴 한데 의미심장하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테더 USDT도 있고 새로운 경쟁자들도 계속 나오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코인베이스라는 거대 거래소와 직접 연결된 통제 가능한 대규모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건 USDC의 시장 점유율 유지나 성장에 정말 필수적일 수 있거든요. 생존 본능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네요. 근데 이걸 꼭 생존이라는 수동적인 관점에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코인베이스를 등에 업고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아, 오히려 더 공격적인 확장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네, 생존보다는 선점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그 전략에 성공해서 만약 베이스에서 USDC가 정말 기축통화처럼 자리를 잡는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USDC를 이용해서 온체인 활동을 하게 되겠죠. 결제라든지 다른 앱 사용이라든지. 개발자들도 USDC를 기반으로 게임이든 디파이든 소셜 앱이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거고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진짜 실생활 결제 영역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돼요.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급여를 USDC로 준다거나 소액 결제, 해외 송금 같은 거요. 코인베이스 커머스 같은 서비스가 베이스 위에서 돌아간다면 소상공인 결제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베이스가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넘어서 어쩌면 차세대 결제 인프라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규제를 준수하면서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USDC가 진짜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의 표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암호화폐가 실물 경제랑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와, 들어보니까 서클 입장에서 베이스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회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서클은 단순히 베이스를 지원하는 걸 넘어서 자신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베이스라는 배에 완전히 올라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수익 공유, 코인베이스 사용자 접근성, 규제 대응 용이성, 그리고 미래 디지털 결제 시장 선점 가능성까지 네,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베이스에 올인하는 게 당연한 선택처럼 보일 정도죠. 분석대로라면 베이스는 서클에게 암호화폐가 실생활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그 관문에 USDC라는 깃발을 가장 먼저, 가장 단단히 꽂는 것이 서클의 핵심 전략이자 숙명이라는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마지막 문장처럼 베이스에서의 성공은 곧 USDC의 성공이고 더 나아가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번 분석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분석대로 베이스와 USDC가 정말 미래 디지털 결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은행 송금이나 카드 결제 같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변화가 혹시 청취자분들의 일상적인 금융 생활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